안녕하세요. 2월 10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영국 법원에서 비트코인 저작권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를 쓴 익명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인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의 담당 제임스 멜런 판사는 백서가 처음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크레이그 라이트의 저작물로 취급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호련히 사라진 나카모토 사토시를 기리면서 우리 모두가 사토시다, 크레이그 라이트만 빼고라고 크레이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버킨을 둘러싼 대체 불가능 토큰 상표권 침해 재판에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NFT를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작품의 작가인 로실드가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로실드의 작품은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에르메스에 13만 3천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로실드는 이전부터 NFT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에르메스는 로실드의 NFT가 비싸게 팔린 이유는 버킨이라는 이름이 에르메스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해당 상표명이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이 아트테크 자회사 아트폼스를 통해서 라인 넥스트와 협업해 오명희 작가의 작품을 NFT로 첫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명희 작가의 이번 작품명은 절정 센터 오브 레디언트 라이프로 글로벌 NFT 플랫폼 도시에서 영상 NFT와 작품이 함께 판매되는데요. 영상 NFT는 원화에서 영감을 받은 영상 작품으로 도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K옥션 관계자는 NFT를 구매한 유저는 이후 K옥션 미술관에서 작품 원화를 수령할 수 있어서 아트 컬렉션뿐만 아니라 기존 유저들에게도 소장 가치가 높은 유니크한 기회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도연순 K옥션 대표이사는 STO의 전면 허용으로 K옥션의 NFT와 미술품 조각 투자 등 관련 사업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NFT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라인넥스트와 앞으로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서 아트 시장 활성화와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등 컴투스 그룹이 주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가 신규 D앱 엑스플레이즈를 온보딩했습니다. 엑스플레이즈는 참여자들과 광고 수익을 나누는 플랫폼으로 제나에드에서 개발했는데요. 기존 광고 플랫폼에서는 플랫폼과 퍼블리셔가 수익을 독점했다면 웹3 기반의 엑스플레이즈는 유저에게도 광고 수익이 환원되는 구조입니다. 엑스플레이즈는 글로벌 광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입찰 방식으로 광고주를 확보하고 광고 금액의 일부를 이용자들과 나누는데 이 광고는 게임 등 각종 앱 안에서 배너와 비디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삽입돼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에 광고를 시청하면 엑스플레이즈에 표시되는 게이지를 채울 수 있고 100%에 도달하면 엑스플라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엑스플라 코인은 엑스플레이즈의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통해서 외부로 출금할 수 있고 엑스플레이즈에 탑재된 9종의 캐주얼 게임과 2종의 D앱을 활용해서 게이지를 충전할 수 있는 볼트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센스 발급에 인색한 탓에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외신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로 FCA에 접수된 라이센스 신청 건수는 3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41건만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더불어 195건은 정식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라이센스 발급 불가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기업들은 라이센스 심사 기간이 매우 길고 발급 거부 사유에 대해서 피드백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는데 일부 기업들은 FCA가 불공정한 기준으로 라이센스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서 다른 국가에 안착한 뒤 영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회원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는 안정장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시장 행위 관점에서는 암호화폐가 대부분 규제되지 않거나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위험에 취약하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각 회원 은행들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암호화폐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트위터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고 싶어 한다는 루머가 있다라며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미국에게 끔찍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그는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혁신이다. 스테이킹을 통해 사용자가 개방형 네트워크 실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확장성, 보안 강화, 탄소 발생 감축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기술이 성장하도록 격려해야 하는데 명확한 법안 부족으로 이러한 기술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FTX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강제력에 의한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들이 오프쇼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권고했고요. 미국 내 혁신과 국가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한편 기업들이 위한 명확한 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SNS 이슈 보실까요? 엑스3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앤드류가 미 통화감독청 OCC와 연방준비제도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디뱅킹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디뱅킹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 계정을 동결하는 관행을 뜻하는데요. OCC는 팍소스 등 다른 블록체인 기업의 은행 라이선스 신청을 처리하지 않으면 금요일까지 거부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디뱅킹은 미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앤드류는 벤처 캐피털에서는 그들이 투자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디뱅킹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디뱅킹에 따른 파급 효과를 덧붙였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통화감독청 OCC 규제에 트위터로 심정을 토로하는 코인업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코일 개변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